안녕하십니까. 한국숲생태 놀이교육협회 김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한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 과정과 또 숲생태 놀이교육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을 보면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흙이 있어요. 네. 이 햇빛과 바람과 흙 속에는 아이들의 뇌 발달에 충분한 호르몬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먼저 햇빛을 보면 햇빛에는 사랑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정신과에서 해를 보면서 많이 걸어 다녀라 이런 처방전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햇볕에서 신나게 놀이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한테 혼나고 밖에 나가서 놀이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밥 한 그릇을 뚝딱 먹고 또 신나게 놀러 나갈 수 있는 힘을 햇빛에서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바람에는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 더운 바람, 추운 바람, 높새 바람, 한이 바람, 건조한 바람, 습한 바람, 여러 가지 바람이 있어요. 이 바람 속에는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호르몬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운 바람을 맞으면서 놀이도 해야 되고 또 콧물에 자기 코를 찔릴 정도로 추운 바람도 맞으면서 놀이를 해야지만 그 단단한 힘이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아이들 어때요? 조금만 더워도 엄마가 에어컨 틀은 대로 바로 데려가시고 조금만 추워도 아이들 옷을 얼굴도 안 보이게 싸매서 입히시잖아요. 그렇죠? 아래 위 든든하게 패딩 입히고도 장갑 끼고 마스크하고 목도리하고 모자까지 씌우거든요. 아이들이 바람을 맞을 일이 없어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바람을 맞을 때 정말 성장해서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흙 속에는 어떤 호르몬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흙에서 노는 걸 한번 지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 흙에서 어떻게 하고 놀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 흙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노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흙이에요. 흙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집중력을 키워주는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흙이 촉촉하게 젖었어요.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놀기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 포함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숲에 가서 계절별로 흙을 만져요. 건강한 흙을 만질 때 그 숲에서 나는 흙은 색깔이 틀리고 온도가 틀리고 촉감이 틀리고 냄새가 틀리고 입자가 틀려요. 이게 천연의 교구예요.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교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아이들은 여러 가지 오감을 만족시키면서 이 흙을 만지고 놀면서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 보시려면 여러분이 한번 집 앞 놀이터에서 주전자에다 물을 받아서 뿌려주고 아이가 노는지 어떻게 지켜보시면 아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집에 가자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해가 져도 집에 가자고 안 할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서 정말 집중하면서 놀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이들한테는 흙입니다. 그래서 흙은 아이한테 집중력을 키워주는 호르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돈을 주고 비싼 교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선생님이 숲에 가서 이 비싼 교구를 하나도 돈을 안 들이고 공짜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숲이고 생태고 자연이라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진짜는 공짜예요. 돈이 들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따스한 눈빛,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손길, 따뜻한 포옹,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또 햇살, 공기, 물 어때요? 다 공짜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그걸 다 비싼 돈으로 주는 걸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진짜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 이러한 숲생태 놀이 교육 지도사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숲생태 놀이 교육 지도사 1급 과정과 또 숲생태 놀이 교육 전문가 과정은 어떤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연체험과 생명존중을 통한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 또 그 안에서의 절제와 규칙에 대한 같은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숲생태 놀이교육 유아
교육기관에 이 자연생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함께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죠. 또 숲생태 놀이교육 교사 교육과 전문화적인 커리큘럼을 같이 공부해 봅니다. 또 아동 발달에 맞는 생태중심 놀이교육, 또 자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치유되는 것들, 이 자연맥의 놀이치료에 대한 커리큘럼을 같이 나누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이 숲생태센터가 만들어지면 각 지역의 전국 센터장이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또 그런 비전을 통해서 경영 전력을 구축해서 저희 아이들이 정말 숲에서 재밌게 놀이할 수 있게 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얼마나 아이들도 행복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놀이가 대세인 지금의 시대의 선생님들의 직업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라는 건 정의를 한다면 바로 아동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하고 싶은 것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조력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저게 뭘까라고 의문을 갖는 데서 시작을 하고요. 스스로 탐색하고 느끼려 시도하고 이런 아이다운 접근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접근했을 때 아, 저건 뭐야? 저 꽃 이름은 뭐야? 저 곤충은 어떤 거야? 저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먼저 아이다운 접근을 무시하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아주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관찰이나 탐색이나 시도나 놀이가 확장되고 있을 때 우리 지도교육사의 역할은 신뢰받는 어른으로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런 놀이가 확장되고 있을 때 내가 신뢰해주는 선생님, 또래가 있을 때 그 놀이가 더 건강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발견에 대한 놀라움을 아이들은 또래와 우리 선생님, 신뢰받는 어른인 선생님과 같이 나누고 싶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 그래서 이런 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 필요한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천연교구인 숲과 생태, 진짜 놀이터 숲, 그 다음에 우리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 그 다음에 친구들만 있으면 아이들은 숲에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놀이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숲에서 놀이를 계획할 때 지도교육사로서 개별 아동의 개인차와 신체적인 발달을 반드시 고려해야 돼서 아동의 발달의 이해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내가 계획을 해서 이 계획을 오늘 하루 동안 아이들과 신나게 놀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태도를 버리시고 융통성 있는 태도로 아이에게 탐색과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서 계획은 했지만 아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던가 놀이를 통해서 아니면 아이는 다른 놀이를 하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제시를 했을 때 안 돼. 선생님은 오늘 이런 거 준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거 하면서 놀아야 돼 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교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고 아이들 스스로 놀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교사는 개별 아동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을 숲을 산책할 때 어떤 인근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인지 뭐 숲 선생님인지 하는 분들이 초등학교 한 1학년 아이들 15명 내지 데리고 나오셔서 활동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줄과 열을 맞춰서 앉아 있고 선생님은 미리 준비해온 스케치북에 있는 봄 꽃 사진, 뭐 곤충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한테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이 꽃은 봄에 볼 수 있는 꽃이야. 얘들아, 이 곤충은 봄에 보는 곤충이야. 이 곤충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켜보면서 아, 저 설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정말 그 지루함을 견디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설명이 끝날 무렵에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어떤 친구가 이제 나뭇가지 갖고 옆에 친구를 건드리면서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선생님 얘가 자꾸 괴롭혀요. 나뭇가지로 찔렀어요 하면서 막 이르고 시끄러워지고 소란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선생님께서 니네들 선생님 말 안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교실로 들어갈 거야. 이제 놀이는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정말 힘들게 기다렸는데 선생님은 그 잠깐의 장난을 못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정말 좀 아쉽고 되게 제가 보기에도 지켜보기에도 힘들었어요. 우리 놀이교육 지도사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놀이할 수 있게 선생님이 제공해주고 기회를 주고 제시를 해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가장 먼저는 저희 그 한국 숲생태 놀이교육 협회에 소속되신 교수님이나 지역의 센터장님들이 선생님은 이런 놀이에 관심이 많잖아. 숲생태나 아동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때? 이런 추천해 주시는 분들한테 우선 전형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가장 현장에서 아이들을 많이 대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숲체험 단체나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연합회에 소속된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우선으로 교육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동 상담 및 부모 상담 관련 자연매개 심리정서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 자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치유하고 얻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아니면 내가 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또 유아교육, 아동학, 상담학, 사회복지, 학사 이상, 아니면 지금 내가 학생으로 있지만 내가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을 제가 1급 자격을 땄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원이 될까요? 협회에서는 자격증 땄으니까 그만 안 와도 되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거 아니겠죠. 여러분한테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이하고 있고 어떻게 더 건강하게 또 성장할 수 있는지 계속 협회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숲생태 놀이교육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론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의 1급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 놀이가 얼마나 아이한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이게 아동 발달 진단의 전문가적인 이해가 되면 선생님들이 자연 정서치료, 자연 매개 정서치료에 더 근접하게 갈 수 있는 전문가다운 견해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격을 이수하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이하면서 어떤 게 또 부족하고 필요하고 보완해야 되는 보완해야 되는 것이 있겠다 하면 저희가 월별로 심화 보수 교육 과정을 만들고 또 분기별로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교육기관 연계를 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현장에서도 계속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숲에서 신나게 놀이를 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놀이를 하려면 가장 먼저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저희 협회에서 부모 교육을 해드리고 아이의 숲놀이가 아이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를 전달해주고 설득해주고 이해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담임교사들한테 이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가 가서 아이하고 노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려면 교사 또한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숲놀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사 교육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우리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들은 아이들이 현장 학습에 갔을 때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마냥 풀어놓고 놀이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해 주시면 거기서 아이들이 더 신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놀이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이 그 놀이계획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재밌게 숲생태를 접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겠죠. 그러면 이 숲생태 놀이교육사의 주요 직무를 한번 볼게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 숲생태 놀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주요 직무가 되겠고요. 어린이집에서 그 일과에 일어나는 활동 중에 특별활동, 체육 선생님이 오시기도 하시고 음악 선생님이 오시는 것처럼 저희 지도교육사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숲생태 놀이를, 숲하고 생태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차를 타고 멀리 가서 산에 가지 않아도 인근 공원이나 가까운 낮은 동네 산에 가서도 숲과 생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방과 후 지도 강사나 또 특별활동, 지원 강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내가 이런 놀이는 아이들하고 한번 계획해 봐야 되겠어. 이런 프로그램도 바로 우리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들이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모둠을 만들어서 함께 현장에서 아이들과 놀이했던 것들을 나누고 협력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이런 전문기관들이 각자
그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들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생태 놀이교육사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0년 3월부터 만 3, 4, 5세 누리과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어요? 바로 놀이 중심, 아동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숲생태 놀이활동 계획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 인성이란 말을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선천적 기질에 다양한 경험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합해지고 또 환경적인 영향들이 더해져서 아이들은 그 성품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에 들어갔을 때 사회적 성숙을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아이들이 숲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숲생태 놀이교육은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깝게 접할 수 있고 탐색과 흥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 또 숲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생태체험, 자연탐구 놀이를 통해서 전인적 발달을 돕고 자연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기를 수 있다는 거. 또 명절과 절기와 관련된 전통놀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즐기고 친숙해지도록 돕는 역할.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 문화 현상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 연령에 맞는 다양한 주제별 학습에 따른 체험학습을 통해서 확장 활동을 돕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속한 영역을 저희가 숲생태 놀이하고 연결해가지고 풀어나갈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숲에서 아이들은 어때요? 신체 운동과 그걸 통해서 아주 건강한 체력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즐겁게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계절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바깥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구를 이용해서 신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자연 친화적인 확장된 놀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계절별 바깥 놀이 탐색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색과 집중을 통해서 신체 놀이가 확장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숲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숲생태 놀이를 통해서 사회관계를 경험을 하게 돼요. 사회관계를.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는데 이 더불어는 어때요?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 그리고 또 자연을 또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저절로 갖게 되고 그것들이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절기와 명절과 연계되는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이에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네, 숲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사후활동으로 돌아와서 숲과 관련된 책을 통해서 읽기 프로그램을 하고 또 숲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쓰기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또 주제에 따른 문학적 접근법으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고 전래동화나 동시를 듣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알고 또 주의 깊게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의사소통 훈련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숲생태 놀이입니다. 예술 경험. 네. 자연보다 아름다운 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아름다운 조화를 자연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모를 들풀들,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이름이 없어도 아이들은 그 자연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예술 경험을 통해서 환경 사랑을 느끼게 되고 전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조형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협회에서는 조금 주되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자연을 매개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공동체 심성을 기를 수 있다는 심리 정서 프로그램입니다. 유아 및 아동이 발달 수준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저희 지도사 선생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하고 유아 및 그 아동 발달 수준에 맞는 심리 정서 치료 프로그램을 자연을 매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아, 이 세상에 내가 살만해. 정말 잘 태어났어. 내가 존재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행복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호기심으로 주변 세계를 창의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자연 탐구를 숲생태 놀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타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기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생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유능함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겨울에 대해서 찬란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든 자연물 전시회를 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을 가족잔치, 지역사회 연계된 절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자연탐구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연을 함께 키우는 텃밭 성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또 자연도 키우는 경험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저희가 한국숲생태 놀이교육협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국숲생태 놀이교육협회는 숲생태 및 놀이교육을 통한 자연맥의 심리치료와 또 유아 및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2020년 2월에 설립 허가를 대한민국 산림청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저희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숲생태 놀이학교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산산초 영장 분교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와서 그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님들이 거기에서 또 근무하시면서 아이들 현장 체험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여러 다양한 예술 경험, 자연 탐구, 신체 운동, 건강 이런 다양한 영역의 것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의 교육, 그 다음에 또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 개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운영 목적을 갖고 저희 협회는 설립이 됐고요. 운영 내용은 유아동 중심으로 숲생태 놀이를 하고 또 자연을 매개로 아이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 숲 체험을 통해서 더 놀이를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도 유아숲 활동에 올 수 있게 저희가 사회적 공헌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를 통해서 미래의 생태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과정은 저희가 지금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 과정과 또 이 자격을 연수하고 심화과정으로 숲생태 놀이 전문가 과정, 또 아동 발달 진단에 대한 전문가적인 아동 발달 상담사 과정, 또 유아숲 지도사라는 산림청에서 주는 국가 자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들은 보통 저희가 대학 부설에서 있는 평교원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과정을 개설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서울 한영대나 안양대 과정에서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1급 자격 취득 후에는 보수 교육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 이후에는 전문가 과정 이수를 하고 활동을 연계하고 각 지역별로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시면 그 관계기관이나 유아보육기관에 활동 강사로 투입이 돼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은 자기 역할에 충실해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또 잎이 떨어지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숲에서 놀면서 그 자연이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걸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나는 내 존재가 어떤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아이한테 인생의 목표가 되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심미 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심미 안의 심은 살필 심이에요. 아름다움을 살피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 사진 속에 우리 아이들이 나무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스스로가 힘이 센 애가 밑에 가서 들어. 그래야 힘들지 않을 것 같아. 여자친구들은 힘이 좀 덜 들어야 되니까 위에 가서 그냥 잡는 순육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건축에 관심이 있고 블럭으로도 집을 잘 짓는 친구한테 네가 한번 세워봐, 나무집을 한번 지어봐 하고 기회를 주고 친구들은 기다려줬어요. 그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세워서 나무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세워져서 쓰러지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주면서 그 건축물을 해낸 친구한테 찬탄을 보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감사를 전해요. 이런 얼굴이나 표정을 누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들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콩벌레를 손바닥에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숲에 가면요, 저 콩벌레든 벌레든 개미든 손가락으로 진 이기고 발로 밟아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알게 돼요. 아, 이 작은 미물도 생명이 있어. 나처럼 살아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소중하게 다뤄주려고 손바닥에 올려요. 그런데 벌레는 만지기만 하면 어때요? 자기 본능으로 움츠려들어서 공을 만들어서 조그매지잖아요. 아, 이 친구는 내가 손바닥에 올려도 불편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부드러운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로 조심히 다뤄주고 관찰하고 제자리에 놓아주는 경험들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미안이거든요. 세무얼 존슨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소한의 불행을 겪으면서 가장 큰 행복을 얻는 기술은 작은 것을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심미안을 우리 아이들은 숲에서 보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순간을 우리 선생님들이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놀이하고 관찰하고 탐색하고 뒹굴고 박수치고 환호성 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순간을 기다려주고 귀하게 여겨주면 그 순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스스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놀이의 일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또 자연이 주는 찬미, 이건 어떤 거예요? 네가 어떻게 놀아도 최고야. 네가 최고야 라는 걸 자연이 주는 찬미를 아이들이 받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다른 생명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인 어른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자연에 가면 성장하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숲에 가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아이의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숲에서 행복한 숲교육,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와 숲생태 놀이교육 전문가 과정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